솔직히 저번 주보다는 쉽죠? 그럼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어렵게 해. 자, 갑니다. 자, 분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사 등 법률에 의한 개인 묘지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죠? 가족 자연 장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고 신고하죠.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묘지하고 뭐하고 묘지하고 법인은 허가 사항이다. 딱 정리해놓고. 자,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고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장사 등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분묘 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분묘 기지권은 누구에게 기속한다? 그죠? 사망의 연고자가 아니라 종손에게 있습니다. 아셨죠? 예. 뭘 어떻게 착각했길래 어이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16번에 답은 5번입니다. 쉽다고 내놨는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 관할 시장 등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맞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개공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죠. 부동산 거래계약서 제출은 땅의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공에 위임받은 소공이 대행할 수 있다. 소공은 방문 신고뿐 아니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대리 대행과 전자문서는 불일치. 아셨죠? 별개의. 틀린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공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입주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도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개공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종전 토지라는 기재하여야 한다. 맞죠? 종전 토지는 원래 공란으로 비어져 있습니다.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의 입주로 선정된 지위가 입주권이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맞죠? 자, 28번 가겠습니다. 거래계약 체결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임의 대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죠. 확인해야 되고,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권 유무 및 감독관청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허가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다. 그죠? 세 번째,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을 보조하여 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한 데 불과한 사람에게 매도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 권한까지 있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있다요, 없다요? 민법상 차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 시 토지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얻어두어야 한다. 맞죠? 그 다음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입니까? 주민등록증입니까? 주민등록증이고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의 인적사항이 있죠. 그래서 매도인은 등기부, 매수인은 주민등록증. 아셨죠? 까지. 그 다음에 29번 가겠습니다. 29번에 주거용에다가 딱 체크하죠. 설명서가 나오면 종류, 그 다음에 또 계약의 종류까지, 그죠? 대상물의 종류와 계약의 종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갑니다.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공시가격은 중개 완성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재하고 임대차의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맞죠? 그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의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죠? 세 번째, 비선호시설 유무는 세부 확인 사항 중 하나로 개공이 조사하여 기재한다. 틀렸죠? 비선호시설 유무는 기본 세부, 기본 확인 사항으로 1시가 3시계만 나오죠.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고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대상 물건이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표시하고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에 권리 의무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들었죠? 이거 표시 어디 들어가는 항목이죠? 권리관계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다섯 번째, 실제 권리관계란에는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 건저당 설정 시 채권 최고액, 경공매 특이 사항을 기재한다. 맞죠? 정답 몇 번? 3번. 지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능한 간단한 게 답이도록 돼 있죠? 자, 30번.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1번. 농업인 등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다. 즉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의무기간 있죠. 5년 냅니다. 그죠? 주택, 복지, 농업, 축산, 대체 얼마? 2년. 그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 4년, 현상보존 5년. 그러니까 1번이 몇 년? 2년.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2년 이내입니까? 2년 이하 징역에 100분의 3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벌금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30 2대2가 아니고 2대2는 뭐야? 외국인에 관한 취득 규정. 외국인의 토지 취득 허가에 관한 위반입니다. 아셨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가의 얼마? 100분의 3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처분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가는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경제 및 지가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지역은 용도지역별로 주상, 공농, 미로 분류하고 도시지역 밖은 농지, 임야, 기타로 분류하는데 농지 면적이 500제곱미터라면 매매 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치 않다. 맞죠? 500 초과할 때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자금 조달 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해야 된다. 허가 기준 4가지. 허가 기준 4가지. 목적, 계획, 면적, 생태계, 그 다음에 주민생활 환경이 있었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실수요성, 합리성 그리고요.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 그 다음에 면적의 적합성 있죠. 거기다가 생태계 보전 및 주민생활, 건전한 주민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몇 개? 4개.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이 항목들은 관계없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31번 고용인가입니다. 고용인은 종류가 2개가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2가지가 있고 소공 그러면 뭐가 기억나세요? 자격정지, 중개보조원 그러면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X 그랬죠. 고용인은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고용에 제한 없죠. 뭐만 아니라면, 결격 사유자만 아니라면, 그죠? 그리고 고용인에 관한 고용에 대한 세부적 규정은 어디 있다? 국토교통부 령에 있고 신고하게 돼 있죠. 신고 안 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신고. 자, 고용시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교육과의 일치. 고용인은 교육이죠. 교육. 그리고 소공은 실무교육을,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게 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뭐다?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본다라는 말은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고, 개공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고용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개공과 고용인은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의뢰인은 선택적으로 공동으로 순차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맞죠? 합의서나 혹은 판결문 등 서식을 하나를 첨부하면 어디로 가야 돼? 보전기관에 대해서 직접 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하죠. 직접 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 청구받은 보전기관은 보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셨죠? 보전금 지급 거절 못합니다. 그리고 보전기관은 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면 구상권을 행사하죠. 구상권 행사의 사유는 앞에 보셨습니다. 고의 중과실 횡령, 고의 횡령 중과실인데 확인 설명 의무 불이행 등은 중과실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고용인이란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을 말하고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틀렸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말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소공이라면 이제 실무 교육이고, 중개보조원이니까 무슨 교육? 직무 교육을 말하겠죠. 2번 고용인 행위가 이 법에 위반하여 그를 고용한 위반한 경우에 그를 고용한 개공에게도 형벌을 가한다. 고용인의 행위가 이 법에 위반한 경우가 아니고 이 법에 위반한 경우죠. 즉 행정형벌이죠. 고용인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의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의 경우입니다.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도 행정형벌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그대로 조문다 그대로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개공이 고용인 때문에 징역받는 거 보았어요? 없죠.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 벌금도 과실 무과실 과실책임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벌금 옆에 제가 세 가지 X 한 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구상권 X, 두 번째 결격 X, 그 다음에 절치 X. 세 개 눈에 본 듯이 기억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격 사유인자를 고용인으로 고용하면 그를 고용한 개공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업무정지 몇 월? 6월입니다. 다만 2월 이내 해소하면요 그렇지 않다. 그죠? 만일에 고용인이 아니라 사원 임원이면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결격 사유인자를 사원 임원으로 선임하게 되면 이때는 뭐 됩니까? 예, 등록 취소 절치입니다. 네 번째 개공은 고용인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구상권 행사 없죠? 구상권 X, 결격 X, 절치 X 세 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당해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서명 날인해야 될 의무도 금지도 없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이 넘어가면서 잊어본 거 아니죠? 이게 옳은 걸 골랐는지 틀린 걸 골랐는지. 자, 32번 가겠습니다. 휴폐업입니다. 공인사법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뭐다? 사전신고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휴업 나왔죠? 앞에 몇 초? 그 다음에 사전이 없죠? 휴업한 경우입니까?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까? 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한 경우니까 사후죠? X. 네, 2번 법인인 개공의 대표가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대표 사망과 개공의 사망은 다르죠. 대표 사망 줄 딱 긋고 기재상 변경 딱 적으시고 적었습니까? 대표 사망 기재상 변경 이퀄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만일에 개공의 사망이라면 등록의 효력은 자동 소멸이죠. 그리고 등록의 취소 처분을 거칩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해결사 양정이 부사할 때 해결사 할 때 사망입니다. 절치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대표 사망과 개공의 사망은 헷갈리지 마라 이거고, 세 번째 부직상 개공이 폐업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있죠. 뭐? 중개보조원. 그죠? 신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지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번째, 휴업기간 변경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령이 정하는 신고서 제출을 통해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자문서에 한 신고 포함 맞죠? 변경 신고입니다. 지문이 길죠? 뭐 긴게 답이겠지 뭐. 그다음 5번, 개공은 신고한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명칭 표시를 제거하거나 사무소 출입문의 표시 취재 정표 어디서 봤어요? 네, 매수 신청 대리에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33번. 법원 경매입니다. 일단 용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한 10개 다 아는지 한번 볼까요? 용어만. 일단은 우리가 경매 있잖아요. 경매에서 강제경매, 임의경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자, 해당되는 거 물어보십시오. 담보권, 변제기가 도래한 담보권, 임차보증금, 강제, 그죠? 판결문, 집행권원, 그죠? 물적 책임, 임의경매, 예, 특정재산, 예견된 경매, 아셨죠? 그러니까 딱 그냥 그 예를 들면 돼요. 은행에다가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그죠? 예, 아파트 담보로 정하고 돈 빌렸다. 그게 뭐라고? 임의경매. 맞죠? 그러면 뭐 날라가? 아파트 날라가죠. 아파트가 날라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날라가. 아파트가 날라가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할 때, 자, 일단 법원 경매 공고 보셨죠? 법원 경매 공고 보면 최저매각가가 나와요. 최저매각 가격이 나오는데 이건 각종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이상으로는 팔려야 된다. 이게 뭐라고? 최저매각가. 아셨죠? 그리고 매수 신청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자로, 즉 매수 신고인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납부하는 금액 있죠? 매각 가격입니다. 요거요. 그래서 매각가. 그리고 경매를 진행할 때, 자, 매수 신청을 할 때 내가 사겠다. 매수 의사를 표시하죠. 의사 표시에다가 뭐도 정해야 돼? 보증금을 정해야 되죠. 매수 신청 보증금이 있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은 이건 경매에, 그죠? 매수 신청하는 문턱입니다.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뭐의 10%? 최저 매각가의 10%. 그러면 경매 절차상, 즉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게 되면 항고를 하게 되고, 항고 보증금을, 모든 항고자는 항고 보증금을 공탁합니다. 항고 보증금은 부담을 주는 게 목적이니까 뭐의 10%? 매각 가격의 10% 하셨죠? 그리고 경매 절차상에 나오는 걸 보면, 자, 이게 매각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당 요구 있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겠어요? 첫 매각기일 이전에 법원이 정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농취증, 공적 증명은 언제 제출한다? 매수 신고 시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 결정기일에, 그죠? 매각 결정기일에 농지 취득, 농취증, 공적 증명입니다. 공적 증명, 즉 농취증, 그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한다. 이렇게 아셨죠? 예, 요거. 그 다음에 자, 대금을 최고가 매수자가 혹은 차순위 매수자가 대금을 미납했다 혹은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없다. 이걸 뭐라 합니까? 예, 재매각 그럽니다. 상식적으로 재매각의 경우에 종전 매수자는 입찰할 수 있을까요? 매수 신청할 수 없죠. 그리고 종전 매수 신고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돈을 안 돌려주겠죠. 지가 지금 경매 지금 대금 납부하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금 미납으로 인한 재매각을 뺀 나머지를 다 뭐라 불러요? 세매각이라고 불러요.
세 매각 중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즉 최저 매각가 이상으로 매수 신청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뭐죠? 최고가 매수 신고자입니다. 근데 최고가 매수 신고자를 정하지 못했을 때는 뭐라 하죠? 유찰됐다고. 유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세매각이죠. 그리고 재매각, 세매각 토탈해 가지고 저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언제? 유찰로 인한 세매각의 경우에 20에서 30%의 저감이 이루어집니다. 경매 용어들 알겠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기억할게. 권리 분석에서 위험성이 리스크가 매수 신청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경우냐 낮은 경우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 물었던 적도 있어요. 말소 기준 등기를 알고 여기 나오는 게 원래는 5개. 저당권, 건저당권 있죠?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까지가 순위관계 없이 항상 뭐다? 항상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요 권리 이후에, 그죠?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같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것보다 뒤에 있다, 이거 뭐요? 후순위 혹은 소멸하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들입니다. 근데 이게 없을 때 그 기능을 하는 게 경매 신청 전세권과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담압 전경 그랬죠? 저담압 전경. 그죠? 이렇게요. 5개. 이것보다 앞에 있는 게 뭐죠? 선순위 인수하는 대항할 수 있는 없는 이거 그죠? 예,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맞죠? 그리고 리스크를 따질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2가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한 경우 리스크가 높아요, 낮아요? 일단은 낮아요. 일단은 낮아요. 왜 일단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전액 변제되지 않은 임차 보증금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 있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경우 가끔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의 기본 내용. 그 다음에 배당 순위 있죠? 배당 순위가 요거 0순위, 1순위, 2순위에서 3개. 그리고 첫 번째가 비용이었죠? 비용. 그 다음에 최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보상금.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당해세까지. 그리고 마지막 7순위가 뭐다? 일반 채권. 6순위가 연금이라든지 의복, 각종 공과금이라고 나와요. 연금, 의복 같은. 그리고 나머지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위에 3개, 밑에 2개 이렇게 배당 순위까지. 자, 갑니다. 그래서 1번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이죠.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7일 이내에 항고하여하며 모든 항고자는 매각 대금의 몇 퍼센트?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2번째,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 가등기보다 후순위라도 인도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 명령 대상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임차인은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 명령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재경매, 재매각의 경우에 종전 매수인은 입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재경매각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입찰이 불가능하며 재매각일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대금 및 지연 이자와 비용 등을 납부하면 재매각 절차는 취소됩니다. 매각 방식 몇 개 있죠? 3개가 있고 1길 2의 입찰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에 매수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뭐의 10%? 최저 매각가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형벌을 묻고 있고 성격이 다르죠. 1대1이냐 3대3이냐를 찾아라 이 말이겠죠. 1번 어디다가 동그라미 2 이중등록 이중소속입니다. 절치와 몇 때문에 1대1입니다.
2번에 가셔가지고 관련 있는 정수에 줄 긋고 관자 동그라미 상치유와 몇 대 몇? 3대 3입니다. 3번에 가셔가지고 쭉 가서 투기 주장행위 할 때 투 동그라미 하시고 상치유와 몇 대 몇? 3대 3입니다. 네 번째,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 환자 무등록자죠. 무등록자는 몇 대 몇? 3대 3입니다. 5번에 부정한 등록에 부 동그라미 하시고 절치와 몇 대 몇? 3대 3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자,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정을 줄 것죠.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이, 자, 어디다가 동그라미 이야 야생 생물보호구역 있죠. 야생 생물보호구역에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줄 것이에요. 허가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허가하여야 한다에다가 줄을 다 긋고.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해하십니까? 재지정입니다. 재지정도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 전에 뭘 들어야 돼? 의견 청취죠.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 면적을 산정할 때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단이니까 1년이죠. 1년 이내에 1단의 토지, 1단이니까 전부 또는 일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전부 또는 빼고 1단입니다.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일단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맞죠?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이행 명령, 자, 우리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서 되죠. 이용하지 않게 되면, 자, 의무 이용 기간이 있습니다. 이행 명령하겠죠. 구두로 문서로 매달 3월 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게 되면 최초 이행 명령 있었던 날부터 1년에 한 번씩 컷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죠. 이행 강제금은 뭐에 10%?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취득가액이란 뭘 말한다? 실제 거래가를 말합니다. 실제 거래가를 말한다. 방임정기 기하십니까? 방치는요 10%, 임대는요 7%, 전용은 5%, 기타 7%.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일단, 자, 주택임대차 갑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인을 받음으로써 금액에 관계없이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땡.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임법이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기본 전제가 뭡니까? 뭘 갖출 것? 대항 요건을 갖출 것. 언제까지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아셨죠? 이전이 아니고 전입니다. 전에, 아셨죠? 언제까지 유지할 것?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유지할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항 지금 확정 일자만 받았잖아요. 확정 일자는 무슨 의미가 있죠? 그 당시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확인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차 보증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확정해 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하는 거고. 2번,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신축 건물에 대해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에 소액임차인 소액임차 보증금 범위는 뭘 기준으로? 신축 건물의 저당권 설정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이 기재된 줄것이에요. 완성된 문서여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완성된 문서여야 되고
임대차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야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이해하겠죠? 완성된 문서입니다. 공란으로 뭐가 비워져 있다든가 하면요 확정일자 부여하면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완성된 문서에 대해서. 네 번째,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의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 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됐습니까? 체류지 변경 신고 등에 관해서 지금 판례입니다. 다섯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 보증금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다 할 때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받았는지만 따지는 것이지 임차 보증금이 5억, 3억인데 1억만 주고 2억은 아직 안 줬어요. 이거 상관없어요. 이해하겠죠? 임차 보증금 전액이 지금 지급되었는지는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받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지문을 보면서 아, 판례상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인식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7번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자, 1번 지문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시 그랬죠. 커다시고.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뭐다 보정을 설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줄 것죠. 대법원 규칙에 이거 바꾸거든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시 공인중개사법상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면 OX, X.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정 있고 대법원 규칙에 의한 보정 있고 그럼 곱빼기 아시죠? 곱하기 2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틀렸어요? 맞아요? 틀렸죠?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입니까? 개공입니까? 개공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공 아니에요? 아닌 거죠? 자, 세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억 원, 법인은요 2억 원, 분사무소는 1억 이상 추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맞죠? 그런데 폐업으로 등록 취소되면 3년 중에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격이다 그랬을 때 이 다 대략 다 3이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죠.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은 2년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경매 실무 교육도 따로 받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줄을 딱 긋고 법인에 있어서 누가 받습니까? 대표가 받습니다. 대표만. 자, 포상금.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등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 지급 즉 신고 대상이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상금 신고 고발 대상이 뭐 있어요? 거짓 신고, 부정한 허가, 목적 외 이용까지 그죠? 예, 요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일부 국고 보조죠. 이건요 시군구 재원충당입니다. 시군구 재원충당. 그 다음에 3번의 지문에서는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그렇죠. 각각입니다. 각각이란 말은 중복신고를 말합니다. 중복신고의 경우는 누구한테 줄까요?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그죠? 만일에 공동으로 그랬으면요 균분 직업이겠죠. 신고 허가관청은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줄 것에 이행 명령 줄 것고 각각의 사유마다 다르죠. 거짓 신고는 뭐다? 과태료 부과. 부정한 허가는요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그 다음에 목적 외 이용은 이행 명령이 보상금 지급 조건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몇 월? 2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자, 1번 갑니다. 39번에 교육. 다 따라오고 있죠? 교육은 일단 기본 틀. 이건 우리가 항상 32개 정도는 계속 반복이 돼요.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갔다가 빠졌다 하는 지문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교육은 출제 빈도는 낮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컷. 누굽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죠. 법인은 누구겠어요? 사원, 임원, 전원입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틀림 알겠죠? 등록 관청이 아니라 누구? 시도지사. 실무교육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이 기간은 1년.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입니다. 2번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을 변경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실무교육은 받을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업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실무교육은 자 줄 긋죠. 법률 지식에 줄을 긋고 교육시간은 28에 32시간입니다. 5번 실무교육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받은 후 몇 년마다? 2년마다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까지 됐죠? 그 다음에 40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 법인에 대해서 공이 적용을 하고 대상물은 사업자 등록이 되는 맞죠? 사업자 등록한 상가임대차에 대해서입니다. 영리 목적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주임법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임차보증금 있죠? 임차보증금에 제한을 받는다. 주임법은 순수보증금,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을 말하고 그 금액이 90, 69, 54, 37까지 지역 따라 이렇게 구분되죠. 부산광역시는 6억 9천여 갑니다. 과밀억제금액에.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임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5개 대항력, 권리금, 차임연체 해지, 그 다음에 갱신요구권,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고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의 업무입니다. 딱 구분하시고. 그리고 갱신요구권 그럴 때 4가지는 특히 몇 기입니까? 3기. 보상 그럴 때는 합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대할 때 동의 없이죠. 무단 전대. 그리고 파손 그럴 때 고의 과실, 중과실의 경우에.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액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과 권리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권리금 보호 대상에는 전통시장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 선후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는 그 시기 이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셨죠?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그리고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개공이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 건물의 권리, 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얼마 이상 주거죠?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뭐다 놀리고 있었다.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제대로 가게가 상가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항목을 쭉 비교해 보면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쉬워요. 어려웠을까요? 본인의 성적은 아니 지난번보다 어려웠다 쉬웠다 떠나가지고 성적은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저번에 쳤고 이번에 또 쳤으니까 좀 적응됐을 거고, 추석 쉬고 와서 치면 또 더 올라갈 거고. 아셨죠? 예. 자, 고생하셨고 추석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